예, 증시 전망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정치 변수가 완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주 후반에 이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이번 주는 뭐 재료가 많이 나옵니다. 트럼프 이기가 임박했다라는 점, 그다음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에 이제 만기를 연이어서 있고요. 그다음에 정치 뉴스가 아직까지는 뭐 종료되진 않았죠. 그러니까 정치 상황에 따라서 또 증시가 출렁거릴 수 있어서 이번 주 역시도 주식시장은 평범하게 가진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높은 변동성,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 같고요. 수급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과연 매수로 전환될 것이냐, 이제 이런 어떤 중요한 어떤 주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만약에 이제 3일 이상 매수 전환하면 추세가 바뀐 걸로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매수한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주초에 어떻게 태도를 보이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근데 이것보다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코스닥 종목 장세에 집중해야 된다. 지금 지수에 의미 두지 말고 코스닥의 종목에 집중해야 될 시기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역시 코스닥 쪽에 조금 더 집중해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주요국 증시 1월, 그러니까 12월 말하고 1월 초하고 연결되는 주간이잖아요. 그래서 12월 말을 잘라내고 1월만 놓고 봤어요. 1월만 놓고 봤더니 한국 주식시장 스코어가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4.1% 올라가서 글로벌 증시 전체를 열어놓고 볼 때 일본 다음으로 많이 올라간 게 코스닥 시장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증시가 사실 뭐 금요일에 많이 올라가서 그런 측면도 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연말 연초에 흐름이 좀 잘 잡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수와 무관하게 종목 장세가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고, 작년과 달리 우리 증시에 투자자들이 혹시 정치 이슈가 좀 피크를 친 게 아닐까라는 어떤 기대감이 작용되면서 올라갔다라는 건데, 이게 또 달리 보면 또 정치 뉴스에 따라서 쭉 빠질 수도 있는 것은 좀 불안정하지만 어쨌든 코스닥의 종목 장세는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은 지난주에 이제 좀 올라가긴 했는데 종목으로 보면 미국에서 보면 가장 많이 올라간 게 반도체 쪽이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7% 전후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들이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좀 풀릴 수 있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됐다라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 증시에 반도체가 강했고, 그 영향을 일부 받아서 우리 증시에 어떤 관련된 종목들도 강했고, 그리고 지금 정치 변수가 좀 완화가 되면서 우리나라 종목들이 좀 괜찮게 풀렸다. 근데 우리나라 종목을 조금 세부적으로 보니까 이제 코스닥 쪽에서 로봇이 제일 강했고, 레인보우 지분을 삼성전자가 가져갔다더라,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로봇주들의 어떤 매수가 좀 집중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 외에는 오래간만에 이제 2차 전지, 예, 주 후반에 이제 급등을 하면서 올라갔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반면에 이제 좀 강했던 연말 좀 상대적으로 지수 대비 선전했었던 엔터주는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잘 보면 지수보다 많이 올라간 업종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로봇, 그다음에 2차 전지, 반도체 이쪽에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은 이제 지수만 못했었고, 그래서 현재 첫 번째 주만 놓고 볼 때는 이제 이렇게 세 종목군들이 주도를 했다라는 거고, 코스닥 쪽은 그렇습니다만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역시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인터넷주가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 자동차도 생각보다는 좀 약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코스피도 뭐 화학 계열, 그다음에 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이제 뭐 반도체, 이렇게 종목군들이 좀 시장 대비, 지수 대비 더 선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매도 흐름 자체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매도 규모가 뭐 연말 연초에 외국인 투자들의 매매 규모 자체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긴 할 텐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매도하던, 그러니까 하루 평균 막 3천억, 4천억씩 매도하던 국면은 조금 지나간 걸로, 예,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실제로 보면 뭐 외국인들 매도가 매도도 매도지만 매수하는 간격이 좁아졌어요. 그러니까 3일 만에 매수, 이틀 만에 매수, 또 4일 만에 매수해서 외국인들이 이전보다는 순매수하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다. 근데 저거는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2400 밑으로 내려가면 외국인들 매도가 주춤거렸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2400 근처에서 지수가 머물고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좀 안 파는 그런 날짜가 늘어났다라는 해석도 돼요. 근데 이제 지금 지수는 그보다 훨씬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수대에서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사례는 거의 없었거든요. 작년도 4분기를 열어놓고 보면. 그래서 과연 이 위치에서도 외국인들이 순매수하는 날이 나올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하고, 매수한 종목을 보니까 뭐 하이닉스 이제 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방산주, 2차 전지, 이런 종목군들, 그러니까 반도체 2차 전지, 방산, 이런 종목군들이 매수 상단에 포진해 있었고, 삼성전자는 좀 산발적인,
예,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역시 매도하다가 매수하는 그 간격이 조금 좁아지긴 했어요. 근데 이제 뭐 좁아진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매수로 확실하게 돌아서야지. 그래서 과연 삼성전자를 연속적으로 매수할 수 있을 거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판단의 기준이 될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다만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면은 그 매도를 좀 줄인 거지 매수를 확 늘리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거래에서 금액 기준으로 매수 비중은 여전히 뭐 27.9%니까 저게 30% 넘어가면서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잡혀야 어서 거대하게 매수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이제 기준이 되는데 지금은 살짝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도를 줄인 순매수. 예,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이런 변화가 생기는지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관 외국인들의 코스닥 종목들을 보니까 이게 제가 2주 전, 그러니까 지난주 전망대 말씀드릴 때 외국인들은 2차 전지와 반도체를 연말에 좀 사들인 것 같고 기관은 제약 바이오와 반도체를 산 것 같다. 근데 이제 1월 첫날은 공교롭게도 이 종목들이 다 빠졌었어요. 예, 근데 이제 마지막 날인 이제 둘째 날은 확 바뀌었죠. 지난주, 그러니까 1월만 놓고 볼 때, 1월 뭐 거래일이 며칠 안 되긴 합니다만, 이제 매수한 종목들을 보니까,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은 2차 전지 종목군들이 종목수에 좀 있고, 그다음에 로봇주, 그다음에 일부 대형 그 제약 바이오주. 근데 이게 잘 보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좀 고르게 사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업종을 샀다라기보다는 그냥 시가총액 고르게 사놓고 그 외에는 이제 그냥 종목 내도 골라 사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강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럴 때는 주식회사 한국 또는 주식회사 코스닥 이런 걸 샀다라고 표현하는데 약간 그런 성향의 매매를 외국인들은 좀 했고요. 다음에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제약 바이오 종목군들이 좀 있고 로봇주가 좀 눈에 띄고 그 다음에 반도체. 그러니까 업종으로 보면 예, 그런 쪽의 어떤 업종을 쭉 해서 좀 종목군으로 보면 관련된 종목이 거의 한 70%이 세 개 업종이 예, 그 정도가 이제 상단에 포진해 있을 정도로 좀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그다음에 특징으로는 삼성전자가 좀 버티다가 지난주 하면서 일단 21선 돌파를 했는데 이거는 61선 가봐야 알아요. 예, 61선까지 돌파를 해줘야 삼성전자가 드디어 바뀌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위치가 PBR 밴드로 보면 우리는 PER, 파워 밴드는 기업의 실적을 바탕으로 주가를 이제 기업의 가치를 보는 건데 보통 주가가 많이 올라갈 때 이게 비싼가 이렇게 볼 때 PER 버전으로 많이 보는 편이고 PBR은 재무, 예, 자산 뭐 이런 걸로 봐서 보는 건데 이 보통 이제 PBR 밴드를 볼 때는 이제 실적이 똘똘하게 안 나올 때 주가가 빠졌을 것이고 빠졌을 때 보통 이 정도면 자산 가치 대비 이 정도면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닌가? 예, 뭐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PBR 구하는 게 전체 자산에서 순자산, 그러니까 부채 빼고 이제 순자산만 딱 뽑아가지고 그걸 주식수로 나누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 삼성전자 위치가 그 아래로 내려가 있는 상태라서 이걸 좀 싸게 보는 거죠. 근데 외국인들이 그동안 이제 이걸 뭐 무시하면서 그냥 계속 팔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좀 추세가 바뀐 건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로봇주가 되게 강하죠. 근데 제가 지난주 첫 번째 상한가 나오고 할 때 다른 종목들을 보면서 로봇주가 참고 봐서는 단타만 몰려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지금 봐도 이렇게 완전 단타가 지배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그러니까 로봇주 같은 경우는 좀 변동성도 그리고 거래대금도 잡아먹는 예, 그런 효과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가 모처럼 반등이 나왔는데 2차 전지는 보시다시피 작년도 11월 이후에는 21선이 저항으로 작동을 했거든요. 이것도 역시 21선을 넘겨봐야 추세가 확인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최근에 보면 기관은 팔고 외국인들은 사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은근하게 좀 사들이는 그런 모습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기관까지 매수로 바뀌면 이제 추세가 뒤집어지는 거고 그렇지 않다라면 좀 고전하죠. 근데 이제 뭐 기본적으로는 뭐 여기서 시가총액이 여전히 큰 편이기 때문에 큰 추세를 여기서부터 새롭게 만든다라는 느낌보다는 뭐 한 번의 어떤 반등 사이클 이렇게 보는 시각이 조금 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 쪽은 뭐 낙폭이 아주 크지는 않았지만 다른 종목들에 비하면 그렇게 컸던 건 아니죠. 근데 이것도 역시 보시면 위에 121선이 딱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래서 종목들이 저 중요한 이동평균선 보시다시피 에코 알테오제는 61선, 121선, 그다음에 레인보우가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21선, 삼성전자는 61선. 그러니까 각각 저항으로 작동하는 위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돌파하는지 여부가 되게 중요한 어떤 기준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돌파하려면 재료가 뒷받침돼야 되는데 정치 뉴스가 여전히 투자자들에게는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AFP에서 나온 주말에 나왔던 기사를 제가 일부를 인용을 해보면
우리나라를 보는, 그러니까 한국 관련된 뉴스가 외신에 웬만하면 나와요, 요즘은. 잘 안 나왔었는데 지금 나오거든요. AFP에서 나온 걸 보면 정치적 혼란이 국가의 안정을 위협한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일부에서는 뭐 지금 대통령 그 체포 과정에서 주식시장이 확 올라갔다 이런 분석이 이제 실제로 체포가 중지됐다, 무산됐다는 소식이 나면서 그때 분차트가 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그러니까 투자들이 이걸 의식하고 있다라는 건데, 뭐 일부에서는 탄핵 전에 체포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장기화될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분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치 뉴스가 완전히 안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변동성은 조금 감안해야 될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이제 환율인데, 달러 인덱스가 지난 주말에 이제 뭐 좀 밀렸거든요. 밀렸는데, 이제 분석가 한 쪽에서 트럼프가 실제로 정책을 펼치고 그 정책이 시행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텐데, 너무 먼저 금융시장이 반응을 했다. 특히 달러 같은 경우. 그래서, 이게 조금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좀 눌릴 가능성도 있다라는 의견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뭐, 실제로 그렇게 될지 모르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달러 인덱스 문제가 아니라 원달러 환율 자체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난주 보면 주봉이 음봉으로 나왔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저기서 들은 얘기 중에서 반대되는 얘기를 들었는데, 한쪽에서 어떤 얘기도 나온 게 있었냐면, 외국인들이 환율 1,500원 이상 생각 안 하는 것 같다. 예, 그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들이 만약에 매수를 연속적으로 한다라면 1,500원 이상은 생각을 안 하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거다. 이런 분석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제 실제로 그렇게 되려나? 뭐 이런 기대감도 좀 있죠. 근데 어쨌든 환율이 여기서 저 근처 1,486원이 피크였잖아요. 1,480원대 자체를 보여주지 않아야 돼요. 만약에 피크를 친 거라면. 그러니까 이 근처에서 좀 안정이 되는지 여부, 이제 되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안정이 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환차익 찬스라고 보고 이제 매수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주말 방송할 때 ISM 제조업 지수가 되게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ISM 제조업 지수와 우리나라 테크 지수, 기술주들의 어떤 실적이 그러니까 주가가 비슷하게 가는 경향이 있다. 근데 이제 ISM 제조업 지수가 예상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왔거든요. 예상치는 48.2였어요. 근데 전달이 48.4였고, 그러니까 전달보다 좀 꺾였을 거야 라고 봤는데 49.3이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우리 시장을 좀 자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주말에 나온 하나증권 차트에다 하나 더 추가가 됐던데, 이게 보시면 우리나라 수출하고 ISM 제조업 지수하고 방향성이 똑같진 않지만 비슷해요, 대체로. 예,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모멘텀이 될 수도 있거든요. 12월에 제가 뭐 한번 말씀드렸지만 ISM 제조업 지수가 털했다라는 지표가 나오면서 그때 코스피가 급등을 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고, 그 다음날 공교롭게도 계엄 사태 터지면서 이제 반영이 안 됐었는데, 이 지표에 또 반영을 하게 될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건 삼성전자 실적일 거예요. 뭐 예상 의미 없고, 삼성전자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4분기 실적 발표 앞두고 최근에 삼성전자 실적 추정치는 계속해서 하향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서 우리나라 전체 업종별 영업이익 전망치도 하향되고 있어요. 예, 이게 주마다 이제 미래에셋에서 이걸 업데이트 하잖아요. 근데 업데이트 할 때마다 계속 전주 대비 하향 조정, 전주 대비 하향 조정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나온 보고서들이 대체로 다 목표 주가가 하향되는, 대체가 뭐 다 하향됐죠. 그래서 뭐 IBK 같이 8만 원 주장하는 데가 일부 있긴 하지만 대체로 7만 원대 중반 정도, 예, 그 정도 수준으로 목표 주가가 되게 많이 하향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제가 삼성전자를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작년도 8월 23일 이후에 외국인 코스피에서 22조 원 팔았는데 삼성전자만 우선주 포함해서 21조 원, 그러니까 95% 정도가 삼성전자에 집중이 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실적이 바닥이냐, 그럼 외국인들이 바닥이다라고 판단을 하면 코스피 자체를 매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 조건이 되면 삼성전자가 두 자릿수 이상 하락한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경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그 이후에 시장의 반응이 중요한데, 이게 삼성전자 실적도 그렇고 그 다음날에 또 공교롭게도 만기일이라서 이게 좀 시장이 아주 단순하게, 아주 심플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좀 요란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자, 요약을 좀 해보면 정치 변수는 불가피하다. 계속해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점은 좀 부담스럽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나오는데
8조 원 기준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조 원 이하, 그러니까 뭐 앞에 뭐 7초, 6후 이렇게 나오면 좀 쇼크로 볼 거고 8조 원 나오면 생각보다 선전했는 걸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는지, 그 다음에 외국인들의 이틀 연속 매수한 적이 없었는데 만약에 그렇게 나올 거냐. 그러니까 주말에 또 미증시가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반응이 나올 거냐라는 건데, 근데 어쨌든 지금은 코스닥 종목 장세, 제가 연말부터 계속 코스닥의 다양한 데이터 말씀드리면 지수 말고 코스닥 종목 장세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코스닥이 첫 주에 올라갈 확률이 높았다. 최근 10년 동안 8번 오르고 2번 빠졌기 때문에 확률로 보면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지난주에 많이 올라갔는데 이게 올라간 게 되게 많이 올라간 거예요. 이게 이례적으로. 그러니까 1월 첫 주, 그러니까 1월 첫 주 기준으로 보면 이게 제가 저걸 좀 함정이 하나 있는 게, 하여튼 1월 첫 주 기준으로 보면 지난주에 되게 많이 올랐거든요. 올라간 폭이 저 정도였는데 역대 저기록이 4위예요. 예, 그 코스닥 시장이 생긴 이래 4위권에 해당되는 그런 기록이고, 이게 2006년 이후에는 저 정도 올라간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20년 정도 만에 최대치로 올라간 거잖아요. 그게 뭐 그렇다고 해서 1월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이게 뭐 올라간다라는 장담은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1월 전체로 볼 때 올라간다 내려간다 비율이 비슷해서 1월에 대한 기대를 가져야지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건데, 어쨌든 지금 힘차게 종목 장세가 출발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종목 장세, 또 예탁금도 이번 주엔 좀 다이나믹하게 움직일 것 같고, 그래서 좀 그 코스닥 쪽에서의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가 꾸준하게 이어지는 종목군들, 그 다음에 거래대금이 확 늘어나면서 연초에 움직이는 종목군들, 업종과 테마를 그 이슈에 따라 움직이는 종목군들을 좀 잘 섞어서 합리적으로 투자해 나가는 대응이 이제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그날 이슈는 제가 또 나올 때마다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되게 많이 했다가, 이게 지금 제가 한 5페이지 자른 거거든요. 한 5페이지 자른 건데 또 시간이 오래됐네요. 그냥 전망대 시간은 그냥 그러려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